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쾅! 잠깐만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스르륵?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주는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해 왔어요. 초기에는 모두 헬륨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가스는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하, 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탐험하려는 우주의 신비한 것들은 중력의 힘으로 인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중학교 때 배웠듯이 약 46억 년 전에 우리의 웅장한 행성도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태양 주위를 돌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에서 시작됐어요. 이 원반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 입자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서로 부딪혔습니다. 입자들은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 바위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직경이 수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행성계라고 불리는 더 큰 물체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원반 안에서 태양을 공전하던 이 행성계 물질은 주변의 다른 물체를 궤도에서 끌어내어 충돌할 만큼 강한 중력을 가졌습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더 커져 일부는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의 화성과 달의 크기와 비슷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운석 덕분입니다. 운석은 태양계 곳곳에서 떨어져 지구로 온갖 종류의 물질을 가져와 태양계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멋진 자료를 제공해요. 이러한 물질에는 행성이 생성되기 전에 혼돈 속에서 거친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아주 작은 먼지와 암석 조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석은 또한 행성 형성 과정이 끝난 후 남은 소행성과 행성체의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형성되는 동안 일부 방사성 원소는 광물 내부에 갇혀 있었고 이 역시 그 일부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물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형성의 마지막 단계와 일반적으로 태양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혼돈은 조금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최대 1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마지막 거대한 충돌이 있었고 지구는 마침내 완전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화성만큼이나 큰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지구와 화성 크기의 물체 모두에게 금속과 암석의 일부를 증발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 증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원반을 만들었어요. 이 원반이 어느 순간 냉각되어 서로 뭉쳐지면서 달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 달은 뜨거운 가스와 용융암이 결합된 충돌 잔해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해요. 또 다른 학설은 달이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달이 떠돌다가 지구에 너무 가까워져서 결국 중력에 의해 붙잡혔다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의 팬들은 달과 지구가 같은 원시 행성 원반에서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달이 생기기 전 지구는 훨씬 다른 곳이었어요. 달이 없는 지구에서 하루만 살아본다면 가장 먼저 낮과 밤의 변화에 놀랄 거예요.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달이 지구의 지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낮이 더 짧았습니다. 달이 형성되기 전에 지구는 훨씬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어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면서 낮이 길어졌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아주 미미해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10억 년 후에는 일반적인 하루의 길이가 25.5시간에서 31.7시간이 될 것이라고 해요. 24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10억 년을 기다려보세요. 지구는 끓어오르는 용암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풍경도 바위가 매우 많고 척박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달도 매우 뜨거웠어요. 아마도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세계가 지구 위에 무작위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아야!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면 지구에 처음으로 물이 들어오는 멋진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타는 유성이 쏟아져 내렸고 그 유성이 어린 지구에 계속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황폐해 보였지만 떨어지는 파편 중 일부는 아마도 물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과 해성이 소량의 물을 운반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운석 소나기가 2천만 년 이상, 심지어 최대 2억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후 지표면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 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다시 아래로 떨어져 호수, 강, 그리고 결국 바다를 형성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에서 원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구는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설사 생명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운석과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파괴되었을 겁니다. 또한 산소 탱크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에도 대기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기는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수증기, 메탄, 암모니아 및 화산 활동에서 방출되는 기타 가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화산 폭발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기온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구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초기 단계에는 오늘날처럼 바다나 나무, 멋진 풍경이 아니라 녹는 마그마로 덮여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의 생명체는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된 미생물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화석은 34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가장 이른 시기를 42억 년 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달이 있기 전에도 혼란스러운 지구 어딘가에서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유기체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바다에 조수를 만들어 바닷물을 섞고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거고 심지어 조수의 모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조수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는 만큼 달이 없었다면 조수는 훨씬 더 작았을 거예요. 달은 바다의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의 동물들은 달의 중력으로 인한 수위 변화에 적응하며 변화해왔어요. 달빛만으로도 바다 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산호는 달의 주기를 이용해 알을 낳는 시기를 정하고 조수가 강할 때 알을 옮기는 데 도움을 받아요. 아기 바다거북은 물에 비치는 달빛을 이용해 둥지에서 바다로 가는 길을 안내받아요. 수십억 년 전 어느 시점에서 달 친구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누가 알겠어요.